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요즘 1번분 마음이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먼저 읽히는데요. 일단 오늘 1번 분들 핵심 카드로는 교황 카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황은 두 사람, 이 두 신도 가운데에서 딱 중심에 앉아 있거든요. 어느 쪽에도 좀 치우치지 않고 좀 균형을 잡고 있고, 교황은 아무래도 이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어떤 사적인 이익 이런 건 좀 내려놓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쪽 사람이 이런 게 옳다, 이쪽 저쪽 사람은 저게 맞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도 이 교황은 이 두 사람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고, 이 두 사람의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이익 이런 거는 초월하고, 또 그러면서도 진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좀 하루하루를 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 굉장히 자기만의 뚝심이 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진짜 진리,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른 가치관, 도덕적인 신념들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또 도덕적이고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1번 분이실 것 같은데, 사실 이 교황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주변에서는 이제 1번 분을 보면서 정말 너는 믿음직한 사람이야, 내가 의지할 수 있어, 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할 거고 생각도 할 거예요. 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현명하고 마음이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배려심 있어, 뭐 이런 말들 아마 종종 들어오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평가들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싫지는 당연히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진심이 있는데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을 또 돌보는 마음들, 그 따뜻한 본성, 배려심, 또 사람들을 향한 어떤 존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쨌든 알려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나의 마음이 통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드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내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나의 마음은 좀 공허하게 느껴지고 휑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그런 평가를 받고 나면 항상 우리 마음 어딘가에는 나는 이렇게 계속 교황으로 있어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 약간 이런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황에 가지고 있는 좀 서글픔이라고 하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교황한테 와서 기대면 받아줘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계속 위로해달라고 하고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친절하게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막상 이 교황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1번 분 스스로는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틈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누가 이 교황 말을 들어주겠어요. 이 교황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은 없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하소연만 하는 거죠. 지금 또 교황을 보시면 일반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한 단 위에 앉아 있잖아요. 계급이 달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이 일반인과는 좀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계속 와가지고 교황은 당연히 얘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갈등이 있는 거 지금 해결해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진짜 이 교황의 마음이나 뭐 어려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데에 있는 공허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단단해 보이고 또 당당해 보이고 되게 배려심 많고, 또 그러면서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교황도 속에는 좀 여린 면도 있을 거고 약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고 살펴보고 그러느라고 정작 1번 분 스스로는 좀 돌보지 못했을 수 있다, 좀 이런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분한테 카드가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는 사랑은 할 때가 끝났고 이제는 받는 사랑으로 가야 된다. 당신은 교황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만간 여러분한테 생길 연애 사건이 받는 사랑의 에너지, 이제는 교황의 위치를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지금의 서글픔들이 채워지는 사랑이 올 것이다, 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나온 카드들을 보면 그 사람은 좀 굉장히 신선할 거고 또 그리고 다가오는 방식 자체가 조금 특별한 방식일 거예요. 근데 막 이벤트가 되게 거창하다든지 막 어떤 만남이 좀 정식적으로 좀 딱딱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좀 천천히 편안하게 알게 되는 에너지가 있고요. 서로 천천히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그런 상황이 더 가까워요. 지금 그냥 막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랜만에 SNS를 딱 켰는데 거기 우연히 이제 피드에 어떤 사람이 떴는데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알던 지인, 뭐 아니면 뭐 직장에서 옛날에 알던 사람, 뭐 학교에서 알던 사람, 모임에서 알던 사람이랑 여기서 만나네? 이러면서 천천히 가까워진다든지 아니면 뭐 두 분 사이에서 원래는 공적인 용건이 없었는데 공적인 용건이 생기고 이번 기회에 좀 더 막 얘기할 것들이 자꾸 생겨요.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그러다가 개인적인 연락까지 하게 된다든지 또 그리고 이 카드들은 사실 옛날에 알던 지인을 혹은 스쳐갔던 인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래전에 동창이었던 뭐 동료였던 사람이 이제 연락을 갑자기 해오면서 너 요즘 그나저나 좀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카드들 보면 동전 5번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편안한 상황이 진짜 100% 여러분 마음에 편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살짝 망설이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보조 카드로 완전 6번이 나온 걸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게 대화가 시작이 될 거고 생각보다 어쨌든 주저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감정들이 피어날 수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멀었던 사이였는데 가까워진다, 좀 더 친해진다, 연락 다시 한다 이런 수준을 좀 더 넘어서게 될 거고요. 과거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교환 카드가 한 번 더 나왔고 또 그러면서 절제 카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타이밍이 진짜 안 맞아가지고 진심을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 자체가 이제 교황의 레벨이 아직 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이 예전에는 성숙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렸던 거죠. 지금 이 두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는 감정이 정말 성숙해졌고 마음의 균형, 밸런스가 잡혀가기 시작한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두 분 다 그때는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좀 더 단단해졌고 이제야 훨씬 더 성숙해졌거든요. 이제는 서로 마음을 볼 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또 그러면서 예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어질 거고 연락을 자주 하면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진심이 또 느껴지는 관계. 너무 어색하지만은 않아요. 또 예전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실은 연애를 좀 장난스럽게 여겼던, 좀 가볍게 여겼었던 가능성이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2장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끝났고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내가 사실 그때는 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뭐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인데 너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위로하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성숙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여러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분이 진짜 감정의 성숙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 지인이랑 가까워지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그렇게 서로가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성숙해지면서 서로 이해하는 레벨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원래 전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인데 천천히 다가오는 그런 사이라면 이렇게 성숙한 사람도 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다. 나 되게 어른스러운 연애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사람 진짜 괜찮은가 봐. 이런 느낌이 들 만한 약간 우연히 겹치는 장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눈이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고 뭐 눈으로 인사를 하고 좀 미소를 보인다든지 그래서 이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첫인상부터도 괜찮아요.
그냥 뭐 아는 척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또 어떻게 우연히 만날 기회가 생기는데 예의를 갖춰서 서로 대화가 시작되고 아니면 정말 확실한 용건이 생기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천천히 정말 한 걸음씩 다가가는 흐름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히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시는 경우가 된다면 사실은 상대방이 이미 여러분을 바라본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암시도 있어요. 1번 분의 어떤 말투라든지 여러분의 태도 또 행동의 어떤 포인트 아니면 여러분이 은연중에 보여줬던 가치관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1번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그분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교환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 단 위에 올라서 있잖아요. 올려다 볼 만한 사람이구나. 1번은 참 내공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이 에너지가 주변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또 그러면서 상대방이 아마 1번 분을 더 먼저 좋아하게 되고 호감을 더 먼저 갖는 개념이 더 강하고요. 또 교환 카드 자체가 나왔을 때 이제 가치관이 좀 맞아떨어지는 사랑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관계는 뭔가 막 뜨겁게 육체적으로 불타는 그런 관계는 조금 거리가 있겠다고 보이고요. 좀 차분하고 좀 단단하고 탄탄하게 서로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저렇게 대처를 했었어. 뭐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같이 있다 보면 막 너무 뜨겁고 정열적이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말하지 않아도 기분을 읽어주는 것 같다. 좀 그런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과거에 의미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여러분 마음에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그 기억에서 놓아줘라, 내려놔라 이런 메시지도 나와 있어요. 과거의 껍질을 벗어 던지라라는 나비의 메시지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언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아마 1번 분은 여러분 과거에 그 마음을 좀 힘들게 했던 관계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 자체에 대한 어떤 미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자책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왜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흔들렸을까? 뭐 아니면 내가 매달렸을까? 왜 내가 맞춰주기만 했을까? 약간 그런 상처들, 나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들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진짜 태워야 할 때가 되었다. 그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요. 그걸 진짜 완전히 버려야 내려놔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또 나비 카드가 강력하게 말하는 게 이제는 애벌레의 시기가 끝났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1번 분은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여기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카드들의 패턴을 보면 어떤 여러분의 만나봤던 패턴은 아닐 거거든요. 만나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이상형이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람이 마음이 진짜 따뜻하고요.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인연의 끈이라는 게 서서히 가까워지는 시즌이 오고 있고 그 시기가 이미 다가왔고 임박해왔다라고 보여요. 특히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는 사람 아니면 이제까지 알고 있어서 끈이 이미 연결은 돼 있는데 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필요하고 과거를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러면 여기 있었구나. 이 인연의 끈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이것도 사실 오늘 완즈 8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1번 분은 생각보다 좀 빨리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2번 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약간 좀 불안감? 근데 좀 이상한 불안감?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겉으로는 별일 없다,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마음 어딘가에서는 약간 낯선 느낌? 그런데 조금 불안하고 긴장감이 있고요. 이런 텐션들이 좀 계속 잔잔하게 있는 마냥 고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로 느껴져요.
실제로 연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나는 뭐 별다른 사건이 없어.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만날 만한 사람도 주변에 없어. 뭐 정말 고요한 호수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평평해 보이는 되게 편안해 보이는 호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호수의 정말 깊은데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게 아직 생각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있고 불안하게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는 좀 그런 시점이라고 읽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타워 카드가 연속으로 2장이 나와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갈등이 없는 것처럼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평온하게 지내고 계실 수 있지만 이 어느 날은 정말 내적인 긴장 상태가 완전히 극한까지 가는 날도 중간에 있을 수 있다. 기복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괜찮은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과거 사랑에 대한 생각 혹은 과거의 장면 그게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트라우마 버튼 켜지는 것처럼 그때 장면이 확 가슴에 막 몰아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잠깐 나눴던 대화, 단어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게 막 생각의 증폭이 엄청 크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그 과거의 데이트 장면이 생각난다든지 뭐 설렜던 순간 그런 특정한 모먼트 이런 게 탁 한번 켜지면서 그러면서 막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마지막 장면까지 막 생각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좋았던 순간 또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되게 괴로워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꿈을 꾼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타워 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균열의 그런 파괴 에너지거든요. 그거를 지금 가슴 되게 깊은데 숨기고 계실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 밑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뭐 나 아무 일도 없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 순간이나 또 어떤 특정한 순간에는 공허한 감정이 확 한 번에 온다든지 아니면 그 갈등에 치열했던 장면이 진짜 골짜기처럼 확 한 번 내려간다든지 좀 이런 것들이 최근 좀 더 강하게 이번 분의 무의식 안에 좀 깔려있고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한번 떠오르고 그냥 사라지면 괜찮은데 한번 버튼이 딱 켜지고 나면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됐나? 약간 그런 평행 우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막 생각하거든요. 뭐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미련이 될 수도 있는데 막 5만 가지 상상의 나래가 동시에 막 확 켜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잔재처럼 불타고 나서 재가 남은 것처럼 마음 한 구석에 계속 밀려서 남아있는 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좀 이상하게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런 삐걱댔던 그런 기억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랬나? 좀 이런 그런 가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는 좀 힘든 그런 감정적인 짐들과 무게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분명히 있는 그런 정서적인 무너짐, 실망감, 후회 이런 거 사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또 필요한 그런 성장통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성장통의 메시지가 진짜 타워 카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무너진다는 거, 좌절한다는 거, 쓰러진다는 거, 실패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그게 물론 이제 고통스럽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장면이 있어야 또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워 카드가 2장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오늘 카드들이 이제 이번 분한테 과거의 감정을 진짜 없애야 하고 막 뭔가 기계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래된 감정들을 허무는 과정이 지금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 허무는 과정 이후에 진짜 그러면 나다운 사랑 정말 내가 했을 때 행복한 나만의 사랑 이런 건 뭘까?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담담히 이제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컵 8번도 나와 있고 동전 8번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 2장이 만들어내는 숫자 8의 에너지의 흐름이 떠나자. 그리고 떠나고 이제 새롭게 뭔가에 몰입하고 제대로 몰두하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약간 그런 좀 애매모호하고 정리 안 된 부분들 뭐 후회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떠오르는 잡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만간 정리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리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조만간 이번 분은 제대로 약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몰입하게 되는 시간을, 혼자 보내는 시간들, 좀 집중하게 되는 시간들 갖게 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일 수도 있고, 뭐 배우고 싶었던 걸 진짜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배운다든지,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들, 어떤 쪽이든 이제 이번 분이 새로 뭔가에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잡혀가게 될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약간 투명해지면서 허해지면서도 가벼워지는 좀 그런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 순간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그 순간이 있어요. 약간 이 몰입하면서 약간 해탈하는 그런 경지? 이런 경지에 올라가야 그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번 싹 이제 이번 분 삶으로 들어오거든요. 내가 여기 집중하고 있느라 몰랐나?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사람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어? 좀 그런 느낌도 곧 드실 거거든요. 지금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약간 묵직하고 또 그러면서 진지한 좀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는 아마 이번 분보다 상대방이 나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묵직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수가 좀 적다든지 표현을 잘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몰두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이 사람만의 어떤 행동이 있거든요. 이 사람 보고 있자니까 되게 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취미로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몰두하고 계신 걸 보니까 뭔가 일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일단 말만 번지르르 하지는 않아요. 되게 진중하고 되게 신중하고 깊이감이 일단 확실히 있고요. 또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핵심 카드에 지금 완전한 변화, 대변화 이런 메시지까지 나온 걸 보면 완전히 진짜 여러분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일단 사람 되게 괜찮다 이런 인상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이미지로 인식이 될 텐데, 어느 날 딱 어떤 한 장면에서 이 사람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라든지 이 사람 되게 센스 있네? 이런 행동이나 태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어떤 특정한 장면 이후로는 이건 뭐지? 이 사람 마음은 좀 이제까지와 다른 것 같아. 이 멘트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느끼는 직감적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타워 카드 아래 보시면 달 카드가 나와 있는데, 다른 달 카드랑 다르게 이 카드에서는 이 두 동물이 정말 늑대인지 개인지 지금 두 마리가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는 메시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곧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연애 상대가 처음에는 저런 사람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지? 좀 생각보다 되게 깊은데? 좀 진중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좀 알고 보면 진짜 여러분 입장에서는 거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번 분이 겪으셨던 어떤 그 정서적인 무너짐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서두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진짜 솔직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서는 손을 사용해라 이런 되게 직관적인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곧 다가올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직접 뭔가 하는 일, 나만의 어떤 경험, 진짜 경험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을 사용한다라고 나왔고 동전 8번까지 나온 걸 보면 아마 두 분은 온라인에서 만난다기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더 높고요. 원래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한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두 분 사이에서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정말 확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는 지금부터 뭐를 내가 좀 현실 세계에서 내가 현생에서 뭐를 집중하게 될까? 그게 제일 키거든요. 그때 이거는 정말 집중해야지. 내일이야. 내 거야.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눈에 들어오게 되고 눈이 마주치게 되고 인연이 시작되는 좀 그런 에너지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거울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여기 너의 거울이 있어. 너의 진짜 상처를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돼 있어. 그러면서 너는 힐링이 시작될 거야. 좀 이렇게 말하는 에너지가 강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타워 카드가 2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또 삶의 어떤 중요한 구조를 바꾸는 시점에 여러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타워는 원래는 한 번밖에 안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2장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번 분이 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다시 사랑한다면 나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한 번 무너졌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같은 문제로 또 싸우는 거 아닐까? 나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깔려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타워는 지금 2장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같은 시점에 같은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는 또 무너지진 않거든요. 같은 사람이 다시 세운 것, 재건의 의미에 있어서 강조되는 거지 재건된 다음엔 다시 무너지진 않아요. 아마 이번 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붙잡고 싶어. 내가 정말 유지하고 싶어. 정말 나 자신을 버리더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사랑을 지키고 싶어. 이런 거 이제는 좀 의미가 좀 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실 거고요. 나도 이제는 내가 붙잡는 사랑, 내가 정말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랑은 나도 안 하고 싶어. 나 정말 같이 성장하고 같이 키워나가고 같이 자라나고 또 나도 행복해지고 또 상대방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다가올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변화가 들어올 건데 근데 그거는 우연은 아니고 진짜 우주가 비춰주는 거울이고 필연이거든요. 오랫동안 어떤 감정들을 눌러왔을 수도 있는데 또 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외면할 거야. 몰라. 이제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그냥 묻어두었던 갈등, 상처. 아마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나 진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대신에 그 상처를 내가 혼자 직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여러분이랑 아마 비슷한 상처를 가졌을 거고 또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함께 한다면 그 함께 만들어갈 시간을 통해서 직접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때 실패하기를 잘했어. 그때 실패 안 했으면 아마 이 사람 못 알아봤을 거거든요. 그때 내가 상처받기를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되었어. 우연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알아보게 된 거야. 약간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실 거거든요.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가 왔고 뭔가에 몰입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사랑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나에 대한 사랑도 들어있고 또 나를 그만큼 나 자신처럼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물 흐르듯이 거울 바라보듯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곧 다가온다. 내가 이제 무엇에 몰입해 볼까? 이걸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시면 일단 먼저 나와 있는 핵심 카드 데스 카드 또 달 카드 또 같이 나온 칼 7번 이렇게 조합이 나와 있는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조합이 나온 걸 유추해 봤을 때는 지금 3번 분은 좀 마음 어딘가에 끝이 제대로 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과거 사랑이 있는데 이미 끝났거든요. 완전히 끝이 났을 거예요. 연락도 안 할 거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좀 끊긴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3번 분한테 더 이상은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묻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말 꺼내기가 좀 민망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과거에 대한 존재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분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3번 분 자체도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련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3번 분은 여전히 그 기억의 조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북극같이 추운데 가면은 이제 얼음으로 바닥이 돼 있잖아요. 그 땅바닥이 땅이 아니라 진짜 얼음으로 돼 있는데 그 얼음이 약간 조각이 나 있어서 거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막 깨질랑 말랑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되게 조심히 걷고 있는 좀 그런 마음 상태이실 것 같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나 진짜 완전히 괜찮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실제로 진짜 여러분의 멘탈에서는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얼음 위를 걷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어느 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바다로 확 빠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를 들었더니 아니면 어떤 장면 아니면 어떤 장소 거기서 뭔가 딱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졌던지 뭐 순간적으로 과거의 어떤 장면이 확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어떤 가슴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었나? 약간 허망하고 좀 쓸쓸한 마음? 그게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곧 그런 장면이 있을 정도로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바로 이 데스카드가 그 마음의 변화가 이제 진짜 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데스카드는 사실은 그냥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왕관이 하나 쓰러져 있고 왕이 쓰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백마를 타고 왔는데 어떤 소년이 이 저승사자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는 그냥 끝났어, 구시대가 끝났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래된 감정, 가야만 했던, 쓰러져야만 했던 구시대의 권력은 진짜 끝나야 한다. 그런 잔재물, 남아있는 찌꺼기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건 정말 가야 한다. 저승사에 와야지 끝날 정도로 끝나야 한다. 그리고 진짜 끝을 봐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태양이 뒤에서 떠오르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금 3번분은 인생에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의 어떤 터닝포인트 시점에 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또 달카드랑 칼 7번이 같이 나와 있는 조합들은 뭔가 그동안 여러분이 감정들을 굉장히 강하게 억눌러 왔을 수도 있고 칼로 막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계속 불안감이 있지만 삭히고 있고 아니야 나는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데스카드가 저승사자까지 왔다는 거는 피할 수 없다. 너는 외면할 수가 없어. 이제 맞닥뜨려야 돼. 변화가 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다시 과거 장면이 확 생각나는 그런 이유. 난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 또 두 번째 핵심 카드가 말하는 힐링. 이 힐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 어딘가에는 지금 아직도 3번 분이 그 사람은 그때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한테 마음이 없던 걸까? 아니면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 아예 없었던 걸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걸까? 계속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를 답을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 자책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데스카드는 진짜 그걸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탓이 아니야. 이렇게 확실히 말하고 있거든요. 데스카드가 또 말하고 있는 에너지는 그 시절의 인연이라는 메시지예요. 때에 맞춰서 오는 관계가 있고 또 어떤 때가 지나면 떠나가야 되는 관계가 있고 그게 이제 데스카드가 강조하거든요. 완전히 또 어떤 것들은 떠나가줘야 그 어떤 마음의 자리라는 스페이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도 자랄 수 있고 끝을 보자. 이젠 진짜 정리하자. 그래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다. 그 남은 자리에는 당신의 마음에는 잡초도 아예 싹 다 뽑아야 된다. 다른 풀들도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깨끗한 물, 깨끗한 비가 한번 확 내려줘야 돼. 이제 그런 시기를 지금 3번 분이 보내고 계시고 보내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때라고 물론 그 과정 자체가 당연히 잡초 뽑는 거 기운 빠지고 힘들 수 있고 뽑혀나가는 게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우주의 어떤 카르마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고 싶거든요. 가르쳐주고 싶어. 그중에 나는 지금 너한테 데스를 말하고 싶어. 끝내야 할 것은 끝내고 끝장을 보자. 그리고 빈 자리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말하는 게 이 데스카드의 힘이에요. 또 지금 힐링도 같이 나온 걸 보면 3번 분은 진짜 이제 과거는 청산하실 정도로 조만간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라고 보여요. 또 처음에는 아마 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일 수 있거든요. 나는 뭐 회사에서는 뭐 누구 안 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뭐 회의를 하다가 뭐 아니면 고객을 만나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원래는 기대도 안 했던 관계에서 관계가 새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그냥 정말 친구로 만나는 사람, 뭐 그냥 지인.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새로 데리고 온다든지 소개를 그냥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원래 난 취미를 하러 갔어. 뭐 운동하러 갔어. 공부하러 갔어. 근데 거기서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사람? 거기서부터 연결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지금 완즈 7번이랑 여사제가 나와 있거든요. 딱히 딱 봤을 때는 특별한 감정이 없을 거예요. 지금 완즈 7번도 보시면 주인공이 자기 나무막대 하나만 들고 있고 나머지 나무막대기를 다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고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사제 카드는 키워드 자체가 마음을 좀 숨기고 본능을 가리고 비밀로 남겨두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본능적으로는 끌리고 있어도 두 분 다 머릿속으로는 나는 여기서는 연애는 좀 아니지. 우리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계속 거리를 두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바보랑 교황으로 끝난다는 걸 보면 되게 어느 순간 이후로는 마음이 확 풀어져요. 얘기하면 할수록 이 사람 되게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같다. 되게 오래된 친구 같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편안한 사람이에요. 교황 자체가 영혼이 통하는 연결을 말하거든요. 아마 예전에는 여러분이 뭐 썸을 탄다거나 데이트 한다거나 뭐 그러면 내가 지금 뭐라고 답장을 보내지? 뭐 언제 말을 하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이셨을 수 있거든요. 뭐 입고 나가지? 화장은 어떻게 하지? 뭐 신발은 뭐 신지? 막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보 카드랑 교황 카드가 같이 나왔을 때는 이런 에너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그런 느낌도 안 들거든요.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하게 그냥 말하면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진짜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내가 다시 이 방어벽이 커질 수 있거든요. 뭔가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아. 이렇게 느낀다든지 나는 뭐 회사에서는 안 만나.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연애 안 할 거야 라고 나의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상형의 조건일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 연애 자체를 다시 한번 밀어내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 바보랑 교황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는 이 사람이 나의 뭔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언 카드까지 연결을 해보시면 지금은 과거를 일단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다음 목적지를 생각해야 될 때지 최종 목적지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해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연애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일단 다음 단계를 무브온 한 걸음 더 갔냐 한 걸음 더 성장했냐 다음 단계로 레벨을 올라갔냐 이 이슈가 더 중요해요. 취미로 운동한다고 오늘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단 100일 정도는 진짜 좀 존버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 당연히 필요해요. 내가 이걸 태어날 때부터 한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막 근육통도 엄청 많고 막 이게 맞는 거야?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전공으로 할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선수로 데뷔할 것도 아닌데 내가 먹고 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동력이 잘 안 생기고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100일을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차라리 나의 어떤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처음에 잘 못하는 거 어차피 당연한 거야. 나 지금 못하는 거? 또 당연하지. 그리고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지. 내가 지금 당연히 알 수가 없지. 그냥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오늘 조금 더 즐겁게 하는 거. 주어진 상황에서 매일 좀 나아지는 거. 그리고 과정을 즐기는 거.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더 즐거워질 수 있는 레벨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나 이거 좀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가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나는 복싱의 무슨 챔피언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취미로 이제 와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사랑에 돌입해서 힐링하고 내가 좀 마음을 치유하고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내가 그 사람이랑 진짜 평생 같이 갈 건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사랑이 나의 삶을 구해주고 뭔가 바꿔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은 내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성장에 일단 포인트를 맞춰보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겪어가면서 내가 성장할 거야. 이렇게 마인드를 조금 더 다시 잡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딱
오늘 리딩을 보시는 순간에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둘러봐도 아무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며칠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약간 고요해 보이는 이 뒤에 새로운 태양이 뜨고 있거든요. 아, 뭐가 올 것 같아. 이런 직감 분명히 드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여사제랑 교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직감이 엄청 나실 거거든요. 아, 뭐가 오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3번 분들 카드를 보면 진짜 우연히 나온 카드가 한 장도 없는 것 같거든요. 데스랑 힐링이 같이 나오긴 진짜 불가능해요. 진짜 여러분은 곧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 있을 거거든요. 탄생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요. 과거의 그림자에서는 벗어나실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목적지, 최종 목적지일지 아닐지는 우리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다음 목적지는 진짜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작. 정말 사랑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작.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거고 또 편안하게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올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의 최종 태양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다음 태양은 맞는 것 같겠다. 나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4번 분 마음은 조금 복잡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과거에 어떤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 만나는 거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변을 둘러보면 딱히 나랑 연애할 사람이 없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좀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이제 과거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젠 진짜 끝났으니까 그 사람은 잊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 진짜 괜찮을 거야. 혼자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에너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심판 카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아예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마음 어딘가에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이 뭐 궁금해지는 날이 있다든지 잘 살고 있는 거긴 할까? 좀 이런 궁금증? 이런 게 올라오는 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꼭 그게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미 너무 결론이 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뭐 되돌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재회에 대한 갈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정이 살아있는데 그 감정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조금 누르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4번 분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사랑을 할 때 진짜 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근데 머릿속으로는 나는 이런저런 거 다 싫고 사랑은 잘 모르겠다 이제는 좀 이렇게 느끼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걸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워낙에 이제 사람을 믿는다라는 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내가 원래 알지도 못하던 사람을, 그 낯선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진짜 마음도 열어서 보여주고 이런다는 것, 또 뭐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정성을 쏟는 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근데 지금 핵심 카드로 4번 분한테 러버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4번 분한테는 이제 어떤 사랑에 있어서 뭐 시험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미션, 내가 극복해야 돼, 장애물이 있어, 이런 시대는 여러분한테 끝났다라고 보이고요. 이제는 러버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시작될 거다라고 해요. 당연히 이 러버스 카드가 타로 카드 자체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랑은 우리가 그냥 사랑해라고 말하는 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뭐 이성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육체적인 케미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통하는 사랑이에요. 천사가 지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영혼이 닮아 있는 거고, 이 카드가 상징하는 의미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거든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있는 뼈를 떼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죠.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봤을 때는 하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는 아름답다. 나의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게 이 러버스 카드예요. 정말 서로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고 상처도 모두 이해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너는 나 자체다. 나는 너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문제는 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인간의 삶에서는 다양한 장면들이 겹쳐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과거 사람이 지금 자꾸 떠오르는 시즌일 수도 있어요.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은 원래 경험한 걸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장면들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과거에 사귀고 연애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썸으로 애매하게 끝났는데 그게 조금 사랑 아니었을까? 내가 좀 맛보다가 만 거 아닐까? 좀 이렇게 끝났던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짝사랑을 했는데 될 뻔했는데 그거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랑 아니었나 싶은 그렇게 타이밍이 안 맞았던 사람? 사실 4번분들의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경우에는 삶에서 한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던 사람, 이미 존재하지 않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좀 크긴 하거든요. 심판 카드도 나왔고 마지막에는 지금 컵 6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카드가 말하고 있는 게 감정의 소환이기도 해요. 워낙에 두 카드가 재회의 사인이 좀 강한 카드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어떠한 과거의 갈등이나 다툼을 화해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느 날 메시지를 하나 받게 될 수도 있고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랑 다시 연락이 닿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회 에너지가 강하면 다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짝사랑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바라던 사람이야 예측한 사람이야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연락들이 문제는 처음엔 약간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그동안 좀 멀어졌던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미안함 같은 감정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그리움? 과거에는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었고 공통 분모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삶에서 좀 달라진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3번분 마음에는 이제 와서 이 연결이, 이 만남이,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용일까? 무슨 의미가 있지? 좀 이런 마음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 근황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소식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약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 있어요. 예전에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좀 미심쩍었다든지 거짓말처럼 들렸다든지 뭔가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이득 때문에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어쨌든 확실히 좀 달라요. 진심으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나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나이가 그 사이에 들었고 나이를 먹으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리도 좀 변하기도 하고 마음 상태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특히 또 심판카드랑 동전 1번이 같이 나온 걸 보면 과거로 완전히 똑같이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조금 다르지. 얘가 원래 새로운 기회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제는 조금 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 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또 오늘 결정적으로 동전 10번이랑 완주 4번이 나란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무언가가 회복된다. 관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분은 예전에는 뭔가 구멍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없었다든지 신뢰가 없었던 그런 사이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이 두 카드는 컵이 아니잖아요. 컵 카드가 아니라는 거는 감정이 앞서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고 확실히 조금 천천히 가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제는 조금 말도 달라지거든요. 서로 상처되는 말이라든지 어떤 표현들, 문 닫고 콱 나가버리는 그런 에너지는 확실히 없어요. 좀 예의가 갖춰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내가 너무 어렸다 이런 말들, 아마 두 분이 다 동시에 갖게 되는 그런 진심, 그런 코어라고 보이고요. 오랫동안은 마음이 멈춰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해하게 된다라는 카드도 나와 있잖아요. 서로 가지고 있던 다른 점들, 서로 다른 세계들, 가치관들, 이제는 더 이해하게 될 수 있고,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 그때는 우리 다 어렸잖아. 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두 분이 과거에 진짜 썸도 안 탔던 사이고 그냥 지인으로 남았던 사이인데도 새로 사귀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확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서로가 과거에는 너무 어렸던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서로를 연애 상대로 보지 않았던 거죠. 대신에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한 점도 많아요. 두 분은 지금 사실은 이제는 감정을 두고 뭔가 줄다리기 한다거나 밀당할 필요도 없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연락을 안 한다고 해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되게 전전긍긍했는데 이번에 오는 상황들, 사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의 세계를 확실히 좀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강한 사랑의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진짜 전혀 모르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전생에라도 연결고리가 있었을 거거든요. 아니면 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은 연애 상대로 보이지 않았다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그런 에너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심판 카드가 정말 재회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연애 세포가 있었는데 사실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 중에서 과거 인연이 유독 떠오르는 분들. 나는 혹시 과거에 그 사람인가? 아닌가?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재회의 기운이 강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거에 전혀 그럴 가능성도 없고 뭐 정말 택도 없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분은 뉴페이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불이 꺼졌다고 생각한 그런 나의 어떤 연애 도파민 같은 거, 그런 게 다시 켜지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어느 경우든지 시간 지날수록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했던 거구나. 이런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카드들이 정말 진심이 전해진다, 마음이 연결된다 이런 뜻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4번 분 경우에는 사랑이 사실은 진짜 임박해 있어요.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예전에 찌꺼기들이 있으면 바로 정리해 보시고요. 그럼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은 아닌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랑 확 다시 만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랑 불을 다시 확 켜면서 사랑의 에너지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꼭 빈 공간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거든요. 빈 공간을 여러분이 마련해 주셔야 그 새로운 사랑이 왔을 때도 여기에 지금 초록불이 켜졌다. 4번 준비됐구나. 그린라이트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를 일단 한번 제대로 청소해 보시고요. 또 그래야 우주의 입장에서도 4번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줄 때가 왔구나. 부활의 에너지 이제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마음이 제대로 맞는 사람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서두르지 않아도 진짜 청소만 잘 해둬도 그래도 새로운 기운이 금방 찾아올 거거든요. 그 기회를 진짜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일단 지금은 좀 정적인 기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연애세포는 좀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내가 주변을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에너지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 핵심 카드에도 여사제 카드가 떴는데
사실 여사제는 그 에너지 포텐은 진짜 강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여사제는 자기 에너지를 정말 아주 꽁꽁 싸매고 있고요. 정말 완전히 가리고 있고 덮고 있고 드러내지를 않아요.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여사제처럼 진짜 도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5번분 보면서는 5번은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사제는 신의 문서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욕구, 자기 본능 이런 거는 꽉 누르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랑 뭔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럼 정말 일로서 대하거든요. 동료처럼 대하고 어떤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넘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강하거든요. 또 실제로 여사제 뽑으신 분들은 보통 공적인 자리 안에서는 사적인 만남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학교에서는 연애 안 한다. 뭐 직장에서는 연애 안 한다.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사제 뽑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기준도 조금 세세하게, 섬세하게 짜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이 여사제도 본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때는 뭐 사랑이 정말 중요했던, 정말 불타는 사랑을 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막 정말 불구덩이에 뛰어들듯이 아주 뜨거운 사랑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짝사랑을 진짜 꽤 깊게 하셨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 하는 거 하나하나에 감정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연락 한번 오면 정말 온 세상이 다 밝아 보이고 막 정말 삶의 활력과 기쁨이 사랑의 에너지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사제는 이제 지금은 그런 시절이 끝났어요. 마냥 그냥 사랑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고받는 게 쉽지는 않지라고 약간 냉철하고 차갑게 바라보는 에너지거든요. 뜨거운 사랑에는 살이 데일 수 있지.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을 수 있어. 난 피나고 싶지 않아. 주홍 글씨처럼 정말 낙인처럼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을 수 있어. 이걸 철저히 가려야 해. 이렇게 말하는 에너지. 아마 그래서 5번분은 어떤 몸으로도 경험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감정에만 내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나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배려하는 거 그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꼭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사제는 누구보다도 책임의식이 강하거든요. 나도 정말 관계에 헌신해야 돼. 모범적으로 살아야 해. 나도 긍정적으로 대해야 돼. 나도 바르게 서야 해. 그리고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강해요. 타인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더 크게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자기 성찰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스스로를 조금 박하게 대하고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평가하고 계신 거죠. 또 오늘 첫 시작부터도 완즈 10번이랑 동전 5번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두 카드가 보여주는 에너지가 이제 5번 분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부담을 가져왔을까 이런 것들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누군가를 내가 이젠 잊어야 돼, 보내줘야 돼 이렇게 애쓰셨다든지 상대방의 행복은 빌어주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눈물을 참아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헌신했지만 나는 결국 배신을 당했다든지 지금 완즈 10번 주인공도 보시면 혼자 정말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막상 10개 들고 갔더니 동전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10개를 가져갔는데 5개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5개 중에서 하나도 못 건졌어요. 옆에 그냥 붙여둘 수밖에 없고 나는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생각해보면 아마 5번 분은 이제까지 정말 슬픈 감정, 그 눈물을 삼키는 순간 참아가고 인내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을지 마음이 닿지 않았던 순간, 아쉬웠던 순간들 그런 게 얼마나 많았을까, 아픔이 많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온 카드는 또 완전히 반전이에요. 러버스랑 칼 6번이거든요. 이제는 그 무게는 확실히 조금 내려놓게 되고 힘을 좀 빼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들이 말하고 있는 게 지금부터는 그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해야 마음에 이제 아주 불안하고
높게 세운 방어벽들 이런 걸 좀 내려놓기 시작해야 그래야 5번 분의 눈에 시야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어깨에 이렇게 짐 많으면 당연히 앞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칼 6번 보시면 이제는 짐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옆에다가 기둥처럼 꽂아두고 앞을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두 카드는 처음에는 사실 감정이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또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 차치하고 밀어두고 나는 앞길을 향해 가야 돼. 좀 결단력이 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뭘까? 이렇게 마음에 남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새롭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생길 거거든요. 어깨에 있는 짐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물에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푹 쉬시면서 몸에도 휴식을 주고 마음에도 휴식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뭔가를 또 새로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짐들, 하고 있는 일들을 누군가한테 나눠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짐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그래야 이 사람을 금방 찾을 수 있고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짐을 일단 나누고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렇게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 가볍게라도 우리 지금 여러 명이서 같이 커피 하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을 휴식의 공간으로 빼내주는 사람. 그게 사실은 상대방이 되게 힘들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거든요. 나름 그분도 뭔가 이 차가워 보이는 5번 분 뒤에 있는 마음을 되게 고민도 많이 해봤을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게 괜찮을까? 이렇게 용건을 얘기하면 괜찮을까? 되게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보여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차갑고 정말 어떻게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포스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짐을 나눠주는 포인트를 가지고 나를 휴식으로 끌어주는 그런 사소한 대화들, 이게 이제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카드들 조합을 보면 약간 비일상을 일상처럼 만드는 것, 이런 이야기도 떠오르거든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운명이라고 부르게 되고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비일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이 데스티니 카드가 말하는 에너지가 그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소에 여행을 갔어요.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일상을 탈출하는 그런 차원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를 가다 보니까 내가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행 가서 거기를 계속 뭐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 장소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여러분만의 생각과 그 장소를 테마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그 계기에서 그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든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비일상이 일상화됐을 때 연결되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운명처럼 준비되어 있는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는 신호거든요. 아, 내가 알고 보니까 비일상이라고 여겼던 5번의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겠다. 나 이제 5번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용건이 생긴다. 지금 이 데스티니 카드가 말하는 건 우연 같은 장면을 접점으로 이 포인트로 잡아서 그것을 운명으로 만들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사랑의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어떻게든 연결이 되고 싶은데 그 힌트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대화가 조금 더 많아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조용히 다가오지만 알고 보니 우연처럼 연결된 운명 같은 포인트가 있다. 이게 지금 카드들이 주고 있는 메시지고 우주의 시그널이에요. 요란하지는 않을 거고 좀 천천히 익어가는 관계일 거고 처음에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서 지금 둘 다 6이 나왔잖아요. 나도 6인데, 너도 6이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그냥 약간 처음에는 그냥 숫자 우연히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이 된 것도 우연인데,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용건이 아닌데도 연락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순식간에 5번 분도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가게 될 거고, 연락도 기다리게 되네?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또 지금 마무리 카드를 보시면
완주 여왕이랑 칼의 여왕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인내심 카드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침착하게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조금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미 여사제 에너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누굴까? 막 너무 궁금해. 찾고 싶어. 이렇게 막 사랑을 쫓아갈 필요도 없고, 아, 너무 갈증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딱 숫자를 맞춰서 가지고 올 거거든요. 주사위도 준비돼 있고, 여러분이 6을 던지면 6이구나. 나도 6을 던져야겠어. 라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따라오고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또 진짜 조언 카드도 보시면 지금부터 5번 분은 딴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몸의 피로랑 마음의 피로를 좀 풀어주고 릴렉스 해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 너무 긴장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운명의 힘을 믿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아예 다 내려놓고 나 주사위 던지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운명이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내려놔야 그때부터 운명이 나의 힘을 믿는구나. 내가 이제 일하기 시작할게.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다음 이 연애 사건들은 막 예전에 겪었던 뭔가 뜨거운 그런 사랑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들이 굉장히 포근하고 또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또 한결같고 아주 오래가는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사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좀 기다림의 여유를 가진 사랑? 그런 거 하실 수 있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실 때가 왔어요. 운명이 이미 주사위를 계속 만지면서 5번이 언제 던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움직임을 믿어보시면서 피로를 일단 풀어주시고 릴렉스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힘든 짐은 누군가한테 나눠주려고 한다거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보신다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부터 운명이 일하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